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은 늦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은 늦지 않게 시작했고요. 가만있어 보자. 예, 짧은 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죠. 예, 민주노조아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원래 고등학교 때도 이 스타일이었어요. 예, 사랑엄마님 감사하고요. 떠비님 감사하고요. 너만 좋아해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달새또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러고 이제 엄마 따라서 시장 가면 사람들이 가만 쳐다보다가 에이 딸인 줄 알았네. 결론 아들이라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지님 감사하고요. 오리나무님 이쁜 뮤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도 이 스타일이었어요. 삶은 돼지고기님 부모의 마음님 감사합니다. 머리 짧고 몸무게 72kg 예, 알쏭달쏭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딱 그 신입생 환영회 갔더니 그 우리 선배들이 여학생 숫자 하나 모자라다고 싸움났다고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하고요. 예, 이 짧은 머리가 난 참 편해. 예, 짧은 머리가 아주 편한데 무엇보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뭐죠? 그 빠지는 거 탈모가 없어서 좋아. 이 긴 머리는 막 묶고 있다 보면 빠지는데, 예, 바블리 왕만두님, 쪼꼬페이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짧은 머리로 계속 가고 싶어요. 예, 이 머리가 아주 나한테 딱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머리가 묶어놓으면 공기가 없어가지고 덥지가 않은데, 이 짧은 머리는 이 머리 속에 공기가 들어있었고 좀 더운 것 같아. 예. 그게 좀 문제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쇼커트는 관리가 힘들죠. 그래요.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리 안 해요. 관리 안 하면 돼. 예, 러빙유님 감사하고요. 인간의 조건님 감사하고요. 네, 뭐 그렇게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쇼커트는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 안 하면 되지. 망치 세상님 감사합니다. 네, 예, 망치 부인 사는 법이죠. 예, 박양 퇴근해님 감사합니다. 아, 요즘 막 웃고 싶은데 웃지도 못하고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살아. 예, 망치 세상님 감사하고요. 자, 뭐가 선거법 위반이죠? 수아님 뭐 때문에? 부산 박근혜 피켓 보셨는지 뭐라고 피켓을 들고 있어요? 예. 뭐라고 피켓을 들고 있는지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여러분 채팅하실 때요. 여러분은 이제 나 혼자 채팅하잖아. 근데 보는 사람은 수백 명이 같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채팅을 하실 때 이렇게 한 문장을 반으로 끊어서 쓰시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 아, 뭐 이제 부산에서 대통령 사진을 들고 대통령의 우는 사진을 뽑았어요. 뭐, 부산 시민의 민도를 보여주는 거겠죠? 예, 레조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보고 그냥 침묵한다면, 그게 이제 뭐 부산 시민의 민도를 보여주는 거겠죠? 예. 자, 지금 우리 추천 어떻게 됐나? 자, 현재까지 추천해주신 1557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중계방이 드디어 하나가 생겼네? 자, 중계방을 단위로 하라. 예, 중계방을 단위로 하라. 예, 중계방 하나로 통일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일배 회원 탐지기예요?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말 시켜가지고, 괜히 눈에 띄게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채팅창에서 특정 시청자에게 말 거시면 강퇴 블랙이에요. 야, 이놈아, 니가 문제다 어쩌고 이렇게 시비 걸으셔도 강퇴 블랙. 예, 제 1배래요. 이런 말 하셔도 강퇴 블랙입니다. 네. 시청자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 거시면 강퇴 블랙이에요. 네. 자. 오늘 뭐 이야기, 이제 무슨 얘기를 시작할지 아무도 몰라. 어저께 사실은 내가 생방송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생방송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아침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아침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1, 월, 화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4일날 기절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침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오늘 3시에 방송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교회를 갔어. 저지드레드님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딸도 그러는 거야. 어저께 예배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되게 좀 경건했다. 뭔가 다른 때랑 느낌이 달랐다. 근데 내가 정말 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느낌이 뭔가 달랐어. 하여튼 뭔가 다른 느낌을 이제 받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야. 전주열정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어요. 생방송을 이제 3시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4시 반에 끝날 생각이었어. 원래 어저께 3시에 방송을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길어지더니 저녁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 시 때였냐 몇 시 때였지? 그러니까 이제 저녁 한 8시까지 방송을 했단 말이야. 어저께 3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8시까지 방송을 하는데 그 8시 방송을 마칠 때쯤 혹시 어저께 방송 보신 분? 어제 방송 보신 분? 이제 알림이가 울리면은 이제 와서 보셨을 텐데 어제 알림이가 안 되셨던 분들은 못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신 분들 많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소위 그 부모의 마음, 부모 세대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노인분들의 왜 노인분들이 소위 박근혜를 지지하는 척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저께는 정말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막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도대체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 내가 그랬다니까? 도대체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쭉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딱 보니까 어제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조중동의 메인 화면이 뭐야? 조중동 메인 기사가 사전투표 세대 갈등, 세대 간의 대결이다. 아주 그냥 뭐 중앙일보는 대놓고 세대 간의 대결, 몇십만 표, 119만 표 대, 얼마 이러면서 딱 표 대결로. 그러니까 조중동의 메인 화면이, 그러니까 조중동의 일면 머릿 기사가 세대 간의 대결 구도다. 그런 뉴스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마 조판을 보통 저녁 8시 이후에 하는 걸로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저녁 8시쯤에 조판을 끝내고, 그게 윤정기에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8시 반인가 9시부터 돌아가고, 10시에 초판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죠? 8시가 기사 마감이야. 걔네 기사 마감이 8시인데, 그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판을 다 끝낼 쯤, 그때, 그 시간쯤에 내가 방송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미 그 조판을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짜놨던 거야. 세대 간의 대결로. 이번 선거를 세대 간의 대결로 유도하려고 어쩌면 그렇게 딱 그 세대 간의 대결 구도라는 이 일면 머릿 기사들을 다 뽑아놨냐고.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러고 보니까 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쟤네들이 저 댓글 부대에서 원하는 건 뭐냐? 여자도 군대 가라 이 말 하는 이유가 뭐냐? 괜히 남자 여자를 같은 게시판 안에 있는 남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한다. 남녀 대립. 그 다음에 지역 대립. 그래서 영호남을 분열시키고 남녀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보수의 진보에 계속 물어봐가지고 보수 진보로 갈라쓰게 하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이걸 유도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 지난주간 방송 보셨죠? 그런 얘기를 내가 몇 번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원하는 거는
왜냐면 0.1%가 99.9%를 지배하는 방식은 결론은 분열이다. 분열을 시켜서 단결하지 못하게 해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력을 자기네들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자꾸 했잖아. 근데 뜬금없이 어저께 저녁 때 이제 이 고승덕 후보의 그 문제를 보면서 나는 그냥 원래 YTN 뉴스의 뉴스 평론가들이 했던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서 부모 세대와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노인분들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 도대체 그 얘기가 내 입에서 왜 나오나 했어. 그랬더니만 이게 오늘 내일 얘네들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잡았던 거야, 구도를. 그쵸? 오늘 아침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 오늘 아침 다 세대 간의 대립으로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대 간의 대립으로 세대 간의 대립으로 이 사전 투표를 분석을 하는 거야. 세대 간의 대결 구도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앵그리맘들은 투표장에 안 나왔다. 예. 생각보다 앵그리맘들은 투표장으로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투표 참여가 약간 뻥이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3040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3040 주부들은 사전투표 못 믿겠다 이러면서 6월 4일날 투표한다고. 6월 4일날 애들 시험 준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편이 안 노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당일날 투표한대 다. 그러니까 3040 엄마들은 인터넷을 많이 본 거야. 그러면서 계속 사전투표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계속 봤기 때문에 당일날 투표하려고 안 한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3040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혹시라도 사전투표 투표하면서 장난칠까봐 당일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다른 나이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거야. 예.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대결 구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얘기 나면 또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랄할까봐. 하여튼, 오프라인은 인터넷하고 많이 달라. 인터넷에서 계속 써대는 것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안 먹혀요. 예. 인터넷상에서 막 마타도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 현장 바깥에서는 전혀 안 먹혀. 예.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반대말이에요. 현장이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 인터넷 누리꾼. 그러니까 이 온라인에서만 시끌벅적한 내용들이 있다니까. 전혀 오프라인상에서 안 먹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지랄 연병하고 그럴까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딴 얘기로 넘어갈게요. 좌우지간 쟤네들은 0.1%가 지배하는 다수를 지배하는 방법은 뭐다? 두 글자로 0.1%가 이 부자들만을 위한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99.9%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두 글자로 분열. 쟤네들은 계속해서 분열을 요구하는 거야. 남과 여를 분열시키고 지역별로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세대 간에 분열시키고 보수 진보냐 선택하라고 하면서 분열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시키고 계속 분열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흐름이 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단결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목표라는 거.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수 진보 따로 없고 세대 따로 없고 남녀가 따로 없고 이건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분노하는 내용이잖아. 세월호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분노한 문제이고 이 세월호 초반 3일까지는 몰랐지만 4월 19일 이후에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사건이에요. 그걸 갖다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려고 하면 안 먹힌다는 거야.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세대 간 남녀, 진보, 보수, 지역 없어. 모든 국민이 이건 전체적으로 분노한 상황이고 국민들 중에 상식이 있는 사람은 상식이 있는 60%는 이건 전부 정부가 무능한 거다. 정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예. 침묵하는 35%가 있지만 이 말하는 65%는 이건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고 잘못한 거라고 누구나 얘기를 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뭔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더 화를 내게 해. 그게 더 화를 내게 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 마케팅, 선거 현장에서 대통령 마케팅이 막 나오고 있는데 뭐 대통령을 지켜달라. 어떤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건데. 우리가 복원된 마지막 90분을 봤잖아요. 학생들의 이 마지막 90분, 복원된 학생들의 마지막 90분을 봤어. 해경 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도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었던 여학생들 죽었잖아요. 예? 의자로 그 해경을 보고 의자로 창문을 막 깨려고 그러다가 애들 죽어갔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죽어가던 시간에 대한민국 언론은 뭘 하랬는지 알아? 대통령이 특공대를 투입해서 대부분 구조했다고 발표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죽어가던 그 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도요, 여기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었던 애들이 죽어간 그 시간에 대한민국 언론은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려서 SSU UDT가 투입돼갖고 단원고 학생 대부분 구조라고 보도하고 있었다니까? 기억나 안 나? 어떤 대통령을 지키라는 건데? 어떤 대통령을 지키라는 건데? 이준석 성장과 승무원은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년 6월 이전에는요, 대한민국 선장에게 여객선을 출항하기 전에 모든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 안전점검 의무 규정 누가 없앴는지 알아? 박근혜 정부 해수부에서 없앴어.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라고, 규제를 없애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없앤 거야. 그래놓고 무슨 살인 혐의라고 얘기를 해. 어떤 대통령을 지키라는 건데. 해경이 가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모든 다른 선박들이 선미로 가서 172명을 구하고 있을 때, 이 알 수 없는 해경은 쪼로록 가서 조타실에 있는 조정실에 있었던 승무원만 쏙 싣고 도망갔어. 해경이 그 짓거리 할 때, 정부는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서 애들을 전원 구조했다고 뻥치고 있었잖아. 그래놓고 해경의 잘못에 대해서 드러나니까 해경을 해체하겠다. 선장은 살인마고 해경을 해체하고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자기가 모든 잘못을 저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더니 왜 해경을 해체하고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냐고. 그래놓고 특단의 조치라고 뭐 안대희 총리 카드 어떻게 됐어? 도덕적인 소년 검사라고 온갖 언론에서 똥꼬 빨고 지랄을 하더니만 결국 도덕성에 문제 생겨가지고 그것도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서 무슨 야바위 행정부야. 이 사람 여기에서 저기도 막 여기저기 앉히면서 그게 무슨 내각 개편이야. 그게 무슨 내각 개편이야. 누구 입이 걸레야? 응? 누구 입이 걸레야? 빨갱이? 그렇지. 빨갱이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빨갱이 동상도 있어요. 구미에 가면, 대한민국에 그 빨갱이 동상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가래침 뱉으세요. 여기는, 예, 그런 동상 없어요. 빨갱이 동상 구미에 가면 있으니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빨갱이 이러면서 그 가래침 뱉으세요. 네. 여기는 구미가 아닙니다. 네. 자. 솔직히 얘기해서요. 아이들의 마지막 90분. 여러분 며칠 전에 마지막 편지 그거 들으셨죠?
여학생들이 여기요 여기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그 비슷한 시간에 다른 여자애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사랑해. 자기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친구 휴대폰 빌려서 엄마 미안해, 아빠 사랑해 마지막 메시지 남기고 있었어. 가라앉는 배에서.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단원고 학생들 대부분 구조됐다는, 미안하다. 짜낸 눈물이라서. 망집이다 이거. 망집이야. 억지로 짜낸 망집이야. 자, 우리 망집 말고 박집 한번 볼까? 대통령의 눈물?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아침 7시 반에 참모들이 울으라고 시켰다며. 아침 7시 반 뉴스에 오늘 아침 9시 20분에 대통령이 담화 도중에 울 거냐 말 거냐가 관전 포인트다. 그게 눈물이냐? 그게 눈물이야? 사건 발생 33일 만에 담화문 발표하면서 비서들이 울으라고 시키니까 운 게 그게 눈물이냐? 그걸 왜 우리가 닦어? 울라고 싶은 참모진이 닦아야지. 거기다가 조문 연출하지 않았다. 조문 연출은 유언비어다. 지랄하네. 다시 보여줘. 조문 연출하지 않았는데 조문 연출이라고 얘기하니까 편향된 거래. 보자고. 조문 연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 내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렇게만 얘기 안 했으면 나도 이거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보자고.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가만있어 보자. 예. 대통령 조문 때 나타난 할머니가 박사모가 아니다. 나는 박사모라고 얘기한 적 없어. 나를 분노하게 했던 건 바로 이 영상이야. 뭐야, 이 새끼야! 정말 저 시범도 이거 좀 가만히냐? 저 새끼 가만히 봐. 저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본 척도 안 하고 벽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서서 국화꽃을 들고 걸어가가지고 유족도 아닌 할머니랑 사진 찍으면서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보도하고. 저 영상을 분노한 유가족이 찍지 않았다면요. 저 영상을 분노한 유가족이 찍어서 올리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야. 조문객들은 저 경호원들 뒤에서 분노에 울부짖고 있는데 조문객 유가족도 아닌 할머니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갖고 사진 찍고 유족을 위로했다고 보도하고. 그게 연출이 아니면 뭐가 연출이냐? 청와대가 시인했잖아. 청와대가 그 할머니 자기네들이 섭외한 거 맞다고. 선동질이네. 공감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말입니다. 이 박근혜의 별명이 뭐냐 하면 선거의 여왕이야. 박근혜 별명이 뭐냐? 선거의 여왕. 그 말이 왜 붙었느냐?
박근혜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게 언제냐 하면, 예. 박근혜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게 언제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지. 12년 전에 이회창 차떼기 사건. 예. 이회창 차떼기 사건 전에는 그냥 대구 국회의원이었어. 대구 국회의원으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이회창 차떼기 사건이 딱 터지면서 그 신한국당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신한국당이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그때 박근혜가 나타나갖고 당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당 기호 바꾸고 천막당사 쇼하고 그러면서 막 붕대 메고 악수하는 붕대 메고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는 사진 찍고 그걸 조중동에서 똥꼬 막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한나라당을 살려준 거야. 박근혜가. 박근혜가 그래가지고 그때 차떼기 사건으로 완전히 없어질 뻔한 당을 살려냈어. 차떼기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핵 사건으로도 완전히 말아먹을 뻔한 걸 그때 울고불고 돌아다니면서 또 살려내고. 그러니까 그 천막당사로 그러니까는 차떼기 사건 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초보 구경꾼님 팬갈 감사하고요. 탄핵 사건 때 붕대쇼로 살아남고 붕대하고 운동화쇼로 살아남고 그러면서 매번 쇼를 해가지고 위기 때마다 한나라당을 구한 거야. 그래놓고 얘네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는 이명박을 찍은 거야. 이명박으로 몰아준 거야. 무슨 얘기냐? 언제나 박근혜는 선거 때만 써. 선거 때만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 박정희 향수를 이용하고 선거 때 박근혜를 막 아이콘으로 그러니까 선거 도구처럼 썼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박근혜를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쌍하다 싶었고 짠한 게 먹혔던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말도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 됐어. 근데 내가 박근혜가 딱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잘 됐다. 예, 굉장히 잘 됐다. 왜 잘 됐냐고 생각했냐? 더 이상 박근혜가 선거에 뛸 수 없다는 거. 대통령이 특정 정당 선거운동을 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야. 예. 더 이상 대통령은 어느 특정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 특정 정당 지지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알죠? 대통령을 마케팅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지했단 얘기냐?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감이야. 이거 누가 쌓은 죄? 박근혜가 당대표 하던 그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탄핵할 때 쓴 수법이잖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 지금 박근혜 마케팅 그거 전부 사진 찍어 고발해야 돼요. 예? 박근혜 마케팅 하는 거 그거 전부 사진 찍어서 고발해야 돼. 이거 대통령이 시킨 거냐? 대통령이 나를 지켜달라고 이거 시킨 거냐? 그러면 특정 정당에게 대통령이 이기라고 요구했단 얘기냐? 그러면 이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에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과거에 찍은 사진 가지고는 뭐라 그럴 수 없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들고 나왔다. 이건 심각한 거라니까. 이거 대통령의 뜻이냐? 그 후보한테 물어봐.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 그래서 그 후보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대통령 탄핵감이야. 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쟤네들이 이제까지 박근혜를 12년을 팔았어. 박근혜를요 10년을 넘게 아니야 그 전에 이회창 전에도 그랬어. 박근혜가 선거 때마다 박근혜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회창이 떨어졌잖아.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나타났어. 등극을 했는데 이회창 박근혜가 막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이회창한테 대선 후보 뺏겨, 박근혜가. 두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가 경쟁하다가 이명박한테 또 뺏긴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박근혜를 언제나 선거 때만 되면 내놓고 쓴 거야. 그래서 선거 끝나면 실제 실권은 이회창 주고 이명박 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이 너무 망가뜨려 놓으니까 박근혜를 카드로 내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거잖아. 예. 여러분 지금요 대통령을 팔았다. 그거 탄핵 사유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한다. 그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야.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박근혜 마케팅하는 후보들 그거 잘 봐야 돼요. 이 빨갱이? 누가 빨갱이야? 지금 우리 이 방에는 여기는 구미가 아니에요. 저 대구 구미에 가면 그 빨갱이 동상 있어요. 가서 그 구미 빨갱이 동상 앞에 가서 가르침 뱉으세요. 아니 어디 와서 이 빨갱이래. 여기 박정희 없어요? 예. 구미 가봐. 커다란 빨갱이 동상 있어. 예. 자, 여러분 조문 연출, 눈물 연출 그 전에 아이들이 살려주세요 외치고 이 그 기울어가는 배에서 의자로 창문을 깨려고 그러고 저기 애들이 있다고 먼저 구출된 아이가 저기 애들이 많아요라고 얘기할 때 그 구조한 해경이 그랬다며. 조용히 하라고. 위험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구했다며. 그래서 구조가 안 될 거라고 확인한 아이가 친구 휴대폰 불려가지고 엄마 미안해, 아빠 사랑해 마지막 메시지 남기고 있을 때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그게 그 마지막 메시지가 10시 20분 10시 10분 이럴 때 녹음된 거야. 10시 10분 20분 때 대한민국 언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대통령이 특공대 투입을 지시. 그치? 내가 그때 MBN, YTN, 뉴스와이 동시에 켜놓고 있었어. JTBC까지. 네 군데 언론에서요. 대통령이 특공대 투입을 지시해가지고 군대와 뭐 해병대, 별의별 특공대 다 지시해서 애들 전원 구조하고 있다고. 대부분 구조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었어. 200명에 넘는 애들이 수장되던 그 순간에 그날 저녁 5시 반에 대통령이 현장 찾아가서 아니 애들이 구명조끼 입고 왜 못 빠져나왔나요? 구조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해경이 잠수사들의 투입을 막아서 그 3일 동안 잠수사들 투입이 못 됐다며. 왜 그런 건데? 해경이 언든이라는 업체하고 특별히 계약을 맺고 언든의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민간 잠수사들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야. 민간 잠수사뿐이 아니라 SSU, UDT도 못 들어가겠다며. 텔레비전에선 그때 뭐라 그랬어? 잠수사 555명 투입. 기억나요? 민간 잠수사가 해경에 막혀서 못 들어가고 UDT도 SSU도 못 들어가던 그 순간에 대한민국 언론은 잠수사 555명 투입이라고 뻥치고 있었어. 18 진짜. 그 555명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 555명 어디서 나온 얘기야? 정부 브리핑. 정부 공식 브리핑. 실제 투입 인원 61명. 그런데 정부에서 공식 브리핑에 555명 투입이라고. 그리고 뻥치고 자빠졌었잖아. 뭐? 뭘 지켜? 뭘 지키라는 거야 지금? 뭘 지키라는 건데?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 대통령을 국민이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거야. 사건 발생 33일 만에 울었어. 사건 다음날 현장 방문해서 구조도 못하게 하고
거기 의전 받으면서 오후 내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거기 유가족 앞에서 울부짖는 유가족 앞에서도 안 울었어. 그 뒤로도 계속 안 울었어. 그러다 5월 19일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직전에 담화문 발표하면서 참모진이 감수성에 호소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눈 깜짝 안 하고 30초 동안 버티고 울었잖아. 그게 눈물이야? 어? 그게 눈물이야? 중간에 여론 악화되니까 조문하러 간다고 가가지고서 연출하고 33일 만에 눈물 연출하고 그래놓고 더 기가 막힌 거 대통령이 처음 울던 날 그 울었던 영상을요 뉴스와이 YTN 그 다음에 이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나왔어. 5초 동안 운 영상이 하루 종일 나왔어. 배경화면으로. 너희들 해도 너무하지 않냐? 어? 해도 너무하지 않아? 예. 그 뉴스에 대한 얘기는요. 뉴스 링크를 올리셔야 돼요. 뉴스 링크를 정확히 올리셔야지 오해를 안 받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나더러 왜 방송 제목에 세월호를 계속 달고 있니? 어? 아직도 2년 세월호 달고 있네?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세월호 마지막 실종자 찾을 때까지 이름 안 뺄 거야.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서 16명이 죽었다고 그래봐. 동시에. 그걸로 아마 대한민국 뉴스가요 2주일은 보도할걸? 안 그래? 어떤 사고로 16명이 동시에 죽었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언론에서 2주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16명에 대한 보도만 할 거야. 지금 16명의 실종자가 생사 확인 안 됐어. 사실 16명인지도 알 수 없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16명 이상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세월호를 떼라니. 왜 떼? 누구 마음대로 떼? 저는요, 이 세월호 사건은요, 온 국민이 이거 진보와 보수와 어느 당을 떠나서, 지지 정당을 떠나서 세월호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냐? 이 세월호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점이 다른 방 방송 홍보하시면 블랙이에요. 예, 지금 다른 방 방송 홍보하시면 블랙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다른 방 방장 언급하시거나 홍보하시면 블랙이니까 그 채팅창에 쓰지 마세요. 세월호 사건 왜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분이 채팅창에 그때 4월 19일인가 20일에 4월 18일 마지막 정리한 부분을 편집을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4월 달에 저 편집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어.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글쎄요 다들 바쁘셔서요 그러고 말았어. 근데 안경 낀 화원님이 그 4월 22일쯤인가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 문자로 혹시 4월 18일 영상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거야. 그 어떤 분이 부탁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4월 18일 영상을 보냈어요. 그 안경 낀 화원님한테. 그랬더니만 그 안경 낀 화원님이 그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나봐. 편집을 해갖고 4월 18일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예, 네, 그게 막 회자가 됐나봐. 근데 이게 3일 전까지는 뭐 1,000몇백 명이 봤대 그 영상을. 근데 갑자기 3일 만에 3만 명이 봤다는 거야. 예. 무슨 얘기지? 비듬 샴푸가 무슨 얘기야?
비듬 샴푸 얘기는 왜 나와? 그러니까 이게 3일 만에 3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수에서 어떤 분이 사진을 보내셨어. 아, 그 영상이 카톡으로 돈다며. 여수에 어떤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러 갔는데 노인분 6분이 앉아갖고 뭘 들여다보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고 갔대. 가서 보니까 내 영상이더래. 망치부인 방송을 이렇게 노인 6분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광주 지역에서도 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보고 계시고,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카톡으로 돌고 있다는데, 네. 카톡으로 돌고 있는 영상에 내가 4월 18일에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이게 선장 잘못이지 왜 박근혜 잘못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비난을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왜 박근혜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만 그 내용 부분이 예. 그거 얼음녹다님 본방으로 좀 어떻게 안 돼요? 나도 그 영상을 못 봐가지고 카톡으로 돌고 있다는데 예, 그 영상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실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자료실에 그거 보셨어요? 밴드에도 올라오고 예, 밴드에도 올라오고 있고 8분짜리 영상이에요? 8분으로 딱 압축이 되어 있어? 그것 좀 올려줘 봐봐 자료실에. 나는 못 봤어요. 안경 낀 화원님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그 좌익효수 그것도 저기잖아. 안경 낀 화원님이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 좌익효수 영상도 안경 낀 화원님이 편집해서 올리셨고, 네. 그니까 이제 그 영상을 지금 자료실에 누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어. 아니면 여기 지금 본방에 누가 혹시 그 주소 유튜브 주소 있는 분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 밴드에도 있다며. 아니에요. 망치부인 영상 배포하는 거 불법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내용을 가미하거나, 악의적으로 내용을 가미하거나, 뭐, 망치부인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편집을 하면, 그건 고소 대상이지만, 그냥 망치부인의 발언 내용만 공유하는 거는 불법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그걸 갖다가 막, 무슨 돈벌이에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 영상, 예. 악의적인 홍보가 아니라면, 저는 망치부인 영상 제가 유튜브나 다음팟이나, 예, 유튜브 다음팟 뭐 무슨 다른 그 영상 사이트에 올리시는 거 저 반대 안 합니다. 네. 모든 게 대통령 탓은 아니야. 대통령의 잘못도 있는데 100%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야. 대통령의 잘못은 뭐냐? 너무 무능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거.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야. 그리고 나머지 잘못은 그 무능한 10세들의 잘못이야. 오케이? 대통령의 잘못은 아주 무능한 새끼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긴 거.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야. 그리고 그 무능한 10세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무능한 10세들과 대통령 중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그 무능한 10세들과 그 무능한 10세들한테 일을 맡긴 대통령과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클까요? 당연히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못되면 대통령이 왜 사과합니까? 대통령이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묻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럼 왜 노무현한테 잘못을 물었어요? 대통령이 무슨 죄냐고 묻는 여러분은 노무현이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고 왜 탄핵까지 가라 그랬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이었던 거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책임자예요. 행정부가 잘못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행정부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책임자를 제대로 뽑아야 될 권리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그런데 국민이 무자격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무자격자라는 거야. 그 무자격자를 국민들이 뽑아준 거야. 왜?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국민을 속였잖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데 댓글 안 달은 것처럼 댓글 안 달았다고 거짓말했잖아. 그걸 믿고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야. 국민한테 사기치고 대통령이 됐으면 자격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 한 짓이 뭐야? 인사사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이 어땠습니까? 장관 후보들이 나오는데 족족 문제였어. 무슨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있지도 않은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 후보를 데려다 앉혀놨어. 그런데 그 부서에 대한 허락도 안 됐는데 장관 후보부터 임명해놓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억지를 부렸어. 근데 나중에 그래서 간신히 야당에 합의해줬어. 그래 해라. 그랬더니만 그 장관 후보가 내 마누라가 싫대요. 그리고 미국 가버렸어. 온 기자들이 안 된다. 그 사람 대통령 대변인하면 안 된다. 그 행적도 문제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어이 그 사람 대변에 앉혔어. 어떻게 했어? 미국의 정상회담 따라가서 빤스 벗고 미국 여자 인턴한테 덤벼가지고 국제적 개망신 됐어.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 이번 해난 사고의 총책임자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를 때 청문회를 해보니까 몰라요. 여당 의원들도 전부 다 그 사람 장관하면 안 된다. 능력이 없다.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다. 억지로 앉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무능에 증명돼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1년 동안 해수부 장관을 했어. 해수부가 제대로 굴러갔겠어? 그게 오늘의 이 모습이야. 그뿐만인 줄 알아? 통일부 장관은 통일에 반대를 해요. 인권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동을 해요. 법무부 장관은 법을 어겨요. 수사를 제대로 했던 검사들을 몽땅 내쫓겼어요. 국정원장은 잡으라는 간첩을 안 잡고 멀쩡한 사람 간첩이라고 모르라고 증거 조작하다 걸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지금. 국방부 장관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북한산 무인기가 수십 대가 날아다녀도 못 잡아요. 등산객이 찾을 때까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이제 알려졌어요. 잠수부가 물에 빠지면 낚시꾼이 구해줘요. 무인항공기가 돌아다니다 떨어지면 군인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등산객이 발견해요. 이거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에요. 국정원에서 대통령 선거 때 거짓말했던 거, 댓글 달았던 거 증거가 나오니까 남재준 지금 국정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았다고 거짓말했어요. 그거 거짓말로 확인됐죠? 첫 번째 사고 쳤습니다. 그때 남재준 잘라야 된다고 난리 났어요. 잘랐을까요? 안 잘랐어요. 두 번째, 간첩 증거 조작하다 걸렸어요. 만약에 밑에 있는 놈들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걸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인이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야. 처벌 받아야 되겠죠. 처벌 안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세 번째 또 사고 쳤습니다. 거기다가요, 남재준의 두 번째 거짓말. 국정원에 증거 조작은 없었다라는 공표까지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남재준이 국정원은 증거 조작하지 않았다. 자체 조사해봤는데 증거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 근데 그거 중국에서 증거 조작이라고 증명해줬잖아.
삼진 아웃이야. 삼진. 아웃을 3번 당했는데 그래도 거기 앉아있었어. 그랬더니 4번째 사고 쳤어. 이번 사고는 뭔지 알아? 국정원장 비난 여론이 심해지니까 이번엔 뭐 했어요? 유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만들려고 비공개 탈북자 증언을 언론에 유포했어요. 그래서 그 증언해준 탈북자 가족이 북한 당국에 끌려가서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계속 오보를 쏟아내면서 남재준 범죄 덮고 넘어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철도 민영화법 통과시켰어요. 1년에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거 통과시켰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사고 쳐놓고 초동대처 미흡해서 3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아놓고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지랄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계속 오보를 쏟아내면서 남재준 범죄 덮고 넘어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철도 민영화법 통과시켰어요. 1년에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거 통과시켰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사고 쳐놓고 초동대처 미흡해서 3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아놓고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지랄하고 있어요. 머리가 많이 자랐다. 머리도 많이 자랐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치? 지금 이게 이 영상이 돈다는 거예요. 편집이 완전 기가 막히네. 신문 기사를 딱딱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사가 공감이 되지. 내가 주장하는 말이 그냥 말만 나왔으면 이게 사람들한테 안 먹힌다고. 그죠? 그런데 신문 기사를 딱딱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막 먹히는 거 아니야. 이게 유튜브에서요. 140418 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사건 망치부인 방송 마무리인가 그래. 안경 낀 화원님. 내가 안경 낀 화원님한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사람들한테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야, 이거 카톡에서 돈다 이러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날린다 그러니까 사실 안경 낀 화원님이 나와 관련된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리셨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여비곤님하고 안경 낀 화원님께는 두 분께만 나의 영상을 혹시 유튜브에 올릴 때는 광고를 올리셔도 된다. 광고를 삽입해서 올리셔서 광고 수익금을 받으셔도 된다. 그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안경 낀 화원님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이런 말해서 혹시 님의 순수한 뜻을 제가 모욕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혹시 나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로 올릴 때 광고 다셔도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안경 낀 화원님의 또 답장이 왔어. 광고를 달면 이게 돌아가는 그걸 기다리는 시간에 버퍼가 걸리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야. 광고 때문에. 자기는 이 영상은 홍보가 목적인데 광고를 달면 90%가 안 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달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한대요. 나는 안경 낀 화원님하고 우리 여비곤님은 이 유튜브에 올리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시고 계신, 물론 이제 제 영상이 별로 인기는 없어요. 광고 달아봤자 별 소득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두 분께는 진짜 광고 다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르셔도 좋다. 별로 수입은 안 되겠지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소득은 안 되겠지만 진짜 두 분은 달아주시는 게 제가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뭐 여담이고, 좌지간이게 안경 낀 화원님이 안경 꼈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올리신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시면 돼요. 예, 유튜브에 가서 140418 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사건 망치부인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안경 꼈다님의 8분 32초짜리 영상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 마지막 부분도 난 솔직히 해서 저 그렇게 얘기한 거 까먹었어. 예. 예. 내가 저렇게 얘기한 부분을 까먹은 거야. 예. 아, 버퍼 때 못 보셨어요. 어떡한데, 미안해서. 예. 하여튼, 그래서 저 영상 보실 분들 좀 아까 본 거야. 좀 아까 본 영상. 우리가 좀 아까 본 영상이 그 영상이야. 8분 30초짜리. 예. 35,000명이 봤다고, 오늘 아침에 30,000명이 봤다랬는데, 보니까 또 5,000명이 늘어났네. 아니, 한 번 더는 무슨, 예, 그린짱님 감사합니다. 8분짜리인데 어떻게 한 번 더 봐. 너무 저기잖아. 라푼젤님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아니, 너무 길지 않아요? 진짜 나중에 나한테 욕하지 마. 모든 게 대통령 탓은 아니야. 대통령의 잘못도 있는데 100%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야. 대통령의 잘못은 뭐냐? 너무 무능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거.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야. 그리고 나머지 잘못은 그 무능한 10세들의 잘못이야. 오케이? 대통령의 잘못은 아주 무능한 새끼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긴 거.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야. 그리고 그 무능한 10세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무능한 10세들과 대통령 중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그 무능한 10세들과 그 무능한 10세들한테 일을 맡긴 대통령과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클까요? 당연히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못되면 대통령이 왜 사과합니까? 대통령이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묻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럼 왜 노무현한테 잘못을 물었어요? 대통령이 무슨 죄냐고 묻는 여러분은 노무현이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고 왜 탄핵까지 가라 그랬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이었던 거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책임자예요. 행정부가 잘못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행정부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책임자를 제대로 뽑아야 될 권리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그런데 국민이 무자격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무자격자라는 거야. 그 무자격자를 국민들이 뽑아준 거야. 왜?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국민을 속였잖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데 댓글 안 달은 것처럼 댓글 안 달았다고 거짓말했잖아. 그걸 믿고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야. 국민한테 사기치고 대통령이 됐으면 자격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 한 짓이 뭐야? 인사사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이 어땠습니까? 장관 후보들이 나오는데 족족 문제였어. 무슨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있지도 않은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 후보를 데려다 앉혀놨어. 그런데 그 부서에 대한 허락도 안 됐는데 장관 후보부터 임명해놓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억지를 부렸어.
근데 나중에 그래서 간신히 야당이 합의해줬어. 그래 해라. 그랬더니만 그 장관 후보가 내 마누라가 싫대요. 그리고 미국 가버렸어. 온 기자들이 안 된다. 그 사람 대통령 대변인하면 안 된다. 그 행적도 문제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어이 그 사람 대변인 앉혔어. 어떻게 했어? 미국의 정상회담 따라가서 빤스 벗고 미국 여자 인턴한테 덤벼가지고 국제적 개망신 됐어.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 이번 해난 사고의 총책임자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를 때 청문회를 해보니까 몰라요. 여당 의원들도 전부 다 그 사람 장관하면 안 된다. 능력이 없다.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다. 억지로 안 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무능에 증명돼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1년 동안 해수부 장관을 했어. 해수부가 제대로 굴러갔겠어? 그게 오늘의 이 모습이야. 그뿐만인 줄 알아? 통일부 장관은 통일에 반대를 해요. 인권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동을 해요. 법무부 장관은 법을 어겨요. 수사를 제대로 했던 검사들을 몽땅 내쫓겼어요. 국정원장은 잡으라는 간첩을 안 잡고 멀쩡한 사람 간첩이라고 모르라고 증거 조작하다 걸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지금.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북한산 무인기가 수십 대가 날아다녀도 못 잡아요. 등산객이 찾을 때까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이제 알려졌어요. 잠수부가 물에 빠지면 낚시꾼이 구해줘요. 무인항공기가 돌아다니다 떨어지면 군인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등산객이 발견해요. 이거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에요. 국정원에서 대통령 선거 때 거짓말했던 거, 댓글 달았던 거 증거가 나오니까 남재준 지금 국정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파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거 거짓말로 확인됐죠? 첫 번째 사고 쳤습니다. 그때 남재준 잘라야 된다고 난리 났어요. 잘랐을까요? 안 잘랐어요. 두 번째, 간첩 증거 조작하다 걸렸어요. 만약에 밑에 있는 놈들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걸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인이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야. 처벌 받아야 되겠죠. 처벌 안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세 번째 또 사고 쳤습니다. 거기다가요, 남재준의 두 번째 거짓말. 국정원에 증거 조작은 없었다라는 공표까지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남재준이 국정원은 증거 조작하지 않았다. 자체 조사해봤는데 증거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 근데 그거 중국에서 증거 조작이라고 증명해줬잖아. 삼진 아웃이야. 삼진. 아웃을 3번 당했는데 그래도 거기 앉아있었어. 그랬더니 네 번째 사고 쳤어. 이번 사고는 뭔지 알아? 국정원장 비난 여론이 심해지니까 이번엔 뭐 했어요? 유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만들려고 비공개 탈북자 증언을 언론에 유포했어요. 그래서 그 증언해준 탈북자 가족이 북한 당국에 끌려가서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계속 오보를 쏟아내면서 남재준 범죄 덮고 넘어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철도 민영화법 통과시켰어요. 1년에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거 통과시켰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사고 쳐놓고 초동대처 미흡해서 3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지랄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계속 오보를 쏟아내면서 남재준 범죄 덮고 넘어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철도 민영화법 통과시켰어요. 1년에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거 통과시켰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사고 쳐놓고 초동대처 미흡해서 3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지랄하고 있어요. 좀 너무 시끄럽다. 그치? 응. 좀 너무 시끄럽고, 아니 누가 문자로 주말에 10세라고 그랬다고 막 10개의 문자를 보냈어. 어디서 국어교육을 받았냐는 둥. 저거 뭐야? 잠깐만. 놀래서 벙어리 죄송합니다. 어디서 국어교육을 받았냐는 둥 이러면서 10세라는 말을 했다고 막 나한테 욕문자를 10개 보낸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신고해라 하면서 막 어디다 대고 10세니. 그리고 내가 하긴 10세라는 말이 욕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사전 찾아봤잖아. 사전에 10세 쓰니까 없더만. 사전에 없는 말을 가지고 뭘 고발을 하니 고소를 하니 지랄이야. 남재준이었나? 번호를 삭제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10세라, 그래서 도대체 내가 10세란 말 어디다 썼다는 얘기다. 저 영상을 보고 저렇게들 지랄을 했구만. 저 영상을 보고 그렇게 지랄을 했나봐. 그니까 뭐 농약급식 얘기 나올 때도 책임자니까 박원순 책임이다. 뭐 이러면서 막 왔잖아요. 감사원에서 서울시 책임 아니라 그래도 무조건 박원순 책임이다 이러고 들고 왔던 것도 저 영상 때문이었나봐. 저 영상이 막 사람들한테 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었는 모양이네? 하여튼 이 영상을 만들어주신 안경낀 하우님이 자기네 편집한 게 없다고 지금 잡아떼고 있어요. 이쯤 되면 슬슬 두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잖아. 뉴스 기사가 죽여줌. 예, 공범이야. 자, 이쯤 되면 이제 두려운 거야. 근데 이 영상 굉장히 겁나네요. 네. 우리 안경낀 하우님은요, 저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옛날에 내가 MBC 파업 지지하는 방송할 때, 파업 지지하는 2012년 그게 6월이었죠? 2012년 6월 12일인가? 하여튼, 5월 30일인가? 하여튼 그때 630이었나? 그거 할 때, 1분의 몰아보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알게 됐던, 예. 대이동 방송 쭉 돌아갔던 그러면서 이제 알게 돼서요. 그 뒤로 저에 관계된 영상을 많이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놀란 건 좌익교수 영상. 예. 좌익교수 영상을 만드셔가지고 저 그 영상 주소 몰라요. 예. 좌익교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그 영상이 엄청 돌았어. 좌익교수 영상이요. 그것도 엄청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져가지고 막 무슨 카페나 이런데 다 올라가 있었다 그러더만. 그 고발뉴스가 많이 올라가 있었고 이 좌익교수 영상은 우리 방송에서 많이 틀어갖고 또 보신 분들이 많았죠. 예, 아우성님 감사하고요.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그 좌익교수가 우리 안경낀 화원님이 만들어주신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라는 동영상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영상에 나왔던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내가 검찰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했단 말이야. 내가 고소해갖고, 예. 내가 고소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고소한 사람의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때 이미 검찰이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의 범죄 목록을 이만큼 갖고 있었어. 댓글 쓴 거를 전부 다 자료로 뽑아가지고 3,000장을 뽑아갖고 있었다니까. 그랬던 좌익교수 처벌 받았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지금도 국정원 직원 하고 있어. 그러면 좌익교수가 여자냐 남자냐? 이게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이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집중. 딴 얘기하지 마. 선물로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하면 이게 진선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한 거야.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전부 다 이제 그 삭제하기 전에 걔네들이 삭제를 했단 말이야. 삭제하기 전에 모두 이제 스샷을 떠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동시에 막 여기저기서 댓글이 발견이 됐어. 그게 동시간대에 올라간 인원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가 그 아이디를 같이 쓴 거 아니냐. 이게 진선미 의원실의 추측이에요. 근데 그 좌익효수란 닉네임으로 그 DC 인사이드에 그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글을 쓴 거야. 근데 그 DC 인사이드의 아이디는 어떤 의미냐면 DC 인사이드에 글을 쓸 때 그 로그인을 안 하고 비로그인으로 글을 쓰면 IP가 뜬대요. 여기서 중요한 설명이야. 내가 검찰 조사받으면서 내가 자료를 보고 알아낸 건데 DC 인사이드에서 그냥 비로그인으로 글을 쓰면 IP가 떠. 근데 로그인을 하면 IP가 안 떠. 그러니까 그 로그인을 어떤 용도로 쓰냐? 그 비로그인으로 글을 지네가 욕하는 글을 써. 그래놓고 로그인을 하고 댓글을 다는 거야. 그럼 마치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한 것처럼 IP를 속이기 위해서 로그인을 썼던 거야. 그게 DC 인사이드 구조래요. 그러니까 DC는 비로그인으로 글을 쓰면 IP가 떠. 근데 로그인을 하면 IP가 안 뜬대.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악플 달았던 거, 그게 우리 딸 사진이 들어간 원글이 있어. 우리 딸 사진이 들어간 원글이 있고 그 밑에다가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라는 악플을 좌익효수로 로그인을 해서 다른 거야. 댓글을. 근데 딱 보니까 검찰이 나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눈치가 수상한 거야. 그래서 좌익효수가 다른 닉네임으로, 이 사람이 다른 닉네임으로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그 글을 올린 게 있다면 그것도 처벌해달라니까 깜짝 놀라면서 알았다고. 원글도 좌익효수 그놈이 썼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 다른 사람은 그 글에 댓글 안 달았어. 그날이 언제냐? 2011년 1월 15일이야. 그 2011년 1월 15일에 내가 그날 DC 인사이드하고 한판 붙었어. 근데 내가 그때 뭐라 했냐? DC인들한테 도와달라 했거든. 그날, 그니까 14일날, 우리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 새끼들이, 이제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는 놈들이,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 이러고 글을 올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딱 보여주면서, DC인들한테 묻겠다. 당신들하고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미워도 내 딸한테 이래도 되냐? 그러면서 나는 DC인들의 양심에 묻겠다. 얘네들 그냥 둘 거냐? 그랬더니 그날 14일 날부터 대대적인 DC 인사이드에서 그 역풍이 분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 야겔 코겔에서 연락이 왔어. 자기네들은 망치 부인의 정치적 입장하고 다르다. 그런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연평도 북괴 갤러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래서 결국 걔네들이 이름을 바꿔. 이름을 연평도 북괴 갤러리가 아니라 국가안보 갤러리라 이름을 바꾸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 그래서 1월 15일에 아무도 감히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다 악플을 못 다는 날이었어. 그런데 어떤 미친 새끼가 우리 딸 사진을 딱 하니 걸어놓고 나랑 내 딸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걸어놓고 그 밑에 좌익효수가 댓글을 다른 거야. 그걸 딱 DC에서 누가 스샷을 떠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지. 예, 처벌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내준 거야. 그걸로 내가 고소를 한 거였고. 근데 좌익효수가 나는 국정원 직원일 거라고 몰랐던 거지. 근데 어떻게 걸렸냐? 국정원 여직원 있잖아. 목들이 둘둘 마르고 뭐 무서웠어요. 뭐 3일 동안 못 나갔어요. 생쥐했던 그 국정원 여직원이 DC 인사이드에서 글을 썼던 걔 데스크탑에서 걔가 썼다 지운 글이 발견된 거야. 썼다 지운 글이 좌익효수란 닉네임을 이용해서 글을 쓴 거야. 근데 이 좌익효수란 닉네임을 그래서 국정원 여직원이 썼다. 그게 밝혀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DC 인사이드에서 네티즌이 싹 찾아낸 거야. 거기 3,500개 댓글 중에 우리 신랑, 내 딸에 대해서 악플 단 게 나온 거야. 나랑 우리 가족만한테 그런 게 아니라 문근영한테 쌍욕하고 대장금의 한의원 선생, 여자 한의사 윤여진 씨인가? 윤여진? 그 사람한테도 쌍욕 달고 뭐 한명숙 의원, 임수경 의원 이런 사람한테 김여진한테도 막 욕하고 온갖 성폭력 댓글을 3,500개를 달았어. 좌익효수가. 그거를 네티즌이 찾아낸 거야. 그러면서 이 좌익효수란 닉네임이 홍어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닉네임까지, 그런 글까지 쓴 거야. 그랬더니 광주에서 고소를 했어. 좌익교수를 먼저 고소를 한 거야. 나는 이제 우리 딸을 언급했다 그래갖고 내가 7월 2일날 오마이뉴스를 보고 7월 3일날 가서 머리를 단발로 깎으면서 내가 너 국정원 직원이지?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그래서 덤볐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7월 4일날 국정원에서 기사를 냈어. 국정원 직원 아니다. 국정원 직원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뭐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한 거야. 그랬는데 광주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야. 고발을 한 거지. 홍어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 저 새끼가 누군지 찾아내라. 그게 검찰이 찾아냈잖아. 그때까지 해도 검찰이 국정원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팀이라서 그게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걸 찾아냈는데 이번에 발견된 건 남자 국정원 직원이었어. 홍어 전라디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됐다 그랬던 그 국정원 직원이 남자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결국 좌익교수는 적어도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닉네임이야. 여기서 결론은 김하영도 사용했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도 사용한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게 좌익교수야. 그런데 그 좌익교수가 지금 박원순 농약급식이라고 댓글 달고 있다니까. 카스에 올리셨어요. 괜찮아요. 예. 카스에 올린 거 괜찮습니다.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닉네임이 좌익교수라고. 검찰도 안다고. 그런데 그 좌익교수가 지금도 처벌 안 받고요. 박원순 농약급식 그 댓글 달고 앉아있어요. 여전히 국정원장을 남자준이 잘려나가도 여전히 국정원은 지금 선거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들이 도대체 뭐 믿고 이러지? 아니 좌익교수가 나오면 좌익교수가 댓글 달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 몰라? 내가 지금 좌익교수 형사고소해놓고 국정원을 민사고소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댓글을 달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네티즌들이 좌익교수 잡아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믿고 이래 지금. 결국은요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댓글 부대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댓글 부대 요원짓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하여간 지금 이 좌익교수 댓글부대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가 여전히 선거 개입 댓글을 달고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 성폭력 댓글 달았던 놈은 그게 DC인사이드 좌익교수야. 이번에 박원순 농약급식 댓글 단 놈은 일베 좌익교수야. 그러면 잡아봐. 그 좌익교수가 이 좌익교수가 아닌지 잡아서 공개해. 증명해봐. DC인사이드 좌익교수는 국정원 직원 둘인 건 이미 밝혀져 있으니까 저 일베 좌익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증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어?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가 처벌 안 받았잖아. 구속도 안 됐잖아. 그러면 지금 일베에서 좌익교수로 그 박원순한테 악플 달고 있는 애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우리가 무슨 근거로 믿겠어?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를 구속시켜.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일베 좌익교수는 국정원 직원 아니라는 걸 믿어줄게. 그 전엔 지금 일베에서 댓글 달고 있는 좌익교수도 DC 좌익교수라는 그 DC 좌익교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안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여전히 선거 개입, 국정원의 선거 개입, 예,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여전히 선거 개입.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이 다시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선거 개입 중이라는 거죠.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계시면, 제가 잠깐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올게요. 예. 화장실 갔다 와서 월드컵 얘기.
저문 밤의 가운데 서 있어 단지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